반갑습니다. 오늘은 화학결합의 세 번째 내용인 금속결합에 대한 개념과 이어서 전기음성도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개념을 한꺼번에 배우는 이유는 사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둘 다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두 개념을 묶어서 설명을 해야 어느 정도 시간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즉, 내용도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오늘 강의는 더욱더 부담이 없을 거예요. 그럼 금속 결합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금속은 비교적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서 쉽게 원자과 전자를 내어놓고 양이온이 됩니다. 금속에서 떨어져 나온 전자는 금속 양이온 사이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마치 바다를 헤엄치는 물고기처럼 행동한다고 해서 전자바다 모형이라고도 부르고요.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라고 해서 자유전자라 칭합니다. 즉,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형성되는 결합이 바로 금속결합이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온결합처럼 종류가 다른 원소들끼리의 결합이 아닌 순수한 그 금속 내에서의 결합이에요. 금속 덩어리가 그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를 금속 결합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결합과는 다르게 금속 결합에 대한 개념은 여기까지예요. 정말 간단하죠? 기억해야 될 중심 개념은 바로 자유전자입니다. 이제 금속 결합의 특성인데요. 우리가 배울 금속 결합의 특성은 자유전자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라고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자유전자가 금속 결합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하나씩 배워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금속의 전기 전도성에 관한 설명인데요. 금속 양 끝에 전압을 걸어주면 금속의 자유전자가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에서 금속은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선 등은 피복을 벗겨보면 안에 구리와 같은 금속으로 되어 있죠. 전류가 잘 흐르는 성질이 있어요. 그런데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배운 이온결합 물질, 공유결합 물질, 금속결합 물질에서 전기전도성으로 헷갈리게 문제를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온결합 물질과 금속결합 물질의 차이점이에요. 이온결합 물질은 고체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배웠습니다. 이유는 이온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라 했죠. 대신 액체 상태나 수용액 상태에서는 전류가 흐른다고 했는데요. 이때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음이온은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면서 전류가 흐르게 된다고 했었죠. 즉, 이온 결합 물질의 액체나 수용액 상태에서는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 두 극 모두 이동하는 이온이 존재합니다. 그쵸? 그런데 금속 결합의 경우는 달라요. 오로지 자유전자만 플러스 극으로 끌려갑니다. 어디에서 헷갈리냐면 금속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고체 상태나 액체 상태나 금속에서는 자유전자만 이동을 하지 금속 양이온은 절대 이동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금속 양이온이 이동한다고 상상해 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주변에는 지금과 같은 전선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유전자와 금속 양이온이 분리가 되어서 형태가 사라지고 말 겁니다. 이해가 될까요? 이 차이점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네요. 그럼 두 번째입니다. 바로 열 전도성이에요. 금속을 가열하면 자유전자가 열 에너지를 얻게 되고 자유전자가 인접한 자유전자와 금속 양이온에 열 에너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금속의 열 전도성은 매우 큽니다. 주방기구에 냄비나 프라이팬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전성과 연성이에요.
한자라서 용어가 어렵다면 펴짐성과 뽑힘성이라 할 수 있겠네요. 금속 결정에 힘을 가하면 금속 양이온들의 층이 미끄러져서 형태의 변형이 일어나지만 자유전자들이 이동하면서 금속 결합을 유지시키기 때문에 쉽게 뽑히고 쉽게 펴집니다. 쉽게 뽑히는 성질을 이용해서 전선을 만들거나 금속으로 된 실, 예를 들면 금실을 만들기도 하죠. 또한 쉽게 펴지기 때문에 알루미늄 박과 같은 포일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되겠죠? 이 또한 같은 전하를 띠는 이온끼리의 반발로 쉽게 부서지거나 쪼개지는 이온 결합 물질과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기억해주면 될 것 같네요. 결합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넘어가서 이제 전기음성도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음성도는 공유결합을 하는 원자가 공유된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상대적인 힘의 크기를 수치로 나타낸 것입니다. 즉, 필요에 의해 전자를 공유하긴 했으나 전자를 누가 더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유된 전자쌍이 한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공유결합을 공평하다고 설명했었지만 그래도 전자쌍에 대한 주도권이 있다 정도로 기억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상대적인 값이니까 당연히 단위는 없고요. 공유된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은 원자 번호 9번인 플로린이 가장 큽니다. 다음 그림은 폴링이라는 과학자가 플로린의 전기음성도를 4.0으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다른 원소들의 전기음성도를 정하여 나타낸 것이에요. 확인해보면 4.0보다 큰 수치는 없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플로린의 전기음성도가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그럼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을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18쪽 원소는 전기음성도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네, 전기음성도가 공유결합 후 공유된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했죠. 18쪽 비활성 기체는 결합을 하지 않으니 전기음성도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되겠죠? 그럼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해야 돼요. 뭘까요? 네, 금속 원소들도 지금 전기음성도 수치가 적혀 있어요. 이상하죠? 분명 공유결합을 한 뒤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인데 금속은 비금속 원소와 이온결합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찌 된 일이냐? 이건 결합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결합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모든 결합을 공유결합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결합을 하는 두 원자 사이에 전기음성도 차이가 많이 나면 전기음성도가 큰 쪽에서 공유 전자쌍을 마치 자기 것처럼 끌고 가버리는 거죠. 보다시피 금속에 비해 비금속의 전기음성도가 훨씬 큽니다. 그럼 금속과 비금속이 공유 결합을 했을 때 공유 전자쌍을 비금속 원소가 가져가 버리겠죠. 그럼 마이너스 전하를 띠니 음이온이 되는 것이고 공유하려고 내어놓았던 전자를 뺏겨버린 금속 원소는 양이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될까요?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을 구분 지은 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전기음성도 차이가 많이 나서 마치 한쪽에 전자를 준 것처럼 행동하는 것 같으니 이온결합이라는 개념과 양이온, 음이온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만든 거예요.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화학원을 배우는 우리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느냐? 그 전처럼 이온결합은 이온결합대로, 공유결합은 공유결합대로 그 개념과 특징을 구분지어서 기억하면 되고요.
단, 전기음성도를 볼 때는 금속 원소도 전기음성도를 구할 수 있고 그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음성도 수치를 원소별로 다 외워야 하는지 궁금해 할 텐데요. 어느 정도는 외워둬야 합니다. 반드시 암기해 둬야 되는 것은 전기음성도는 플로린이 4.0으로 기준이며 가장 크다라는 것. 그리고 잘 보면 전기음성도도 어느 정도 주기성이 보이죠. 플로린 쪽으로 갈수록 전기음성도가 커집니다. 전기음성도가 두 번째로 큰 원소가 산소이고요. 이주기 원소는 0.5씩 차이 난다는 좀 특별한 특징도 있네요. 이 정도만 기억을 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산화환원 개념에서 전기음성도를 다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또 설명을 할게요. 자, 금속결합과 전기음성도에 대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강의를 통해 화학이라는 과목이 어렵지만 않다라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강의지만 수강한다고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